수술을 꼭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의 그 신경학적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랑 이제 허리인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증상인데, 그 증상이 환자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다리의 감각이 조금 더 무뎌지는 느낌, 그 다음에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 발목이 이제 우리가 아래쪽 위쪽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그게 옛날에는 자연스러워졌는데 발목이 잘 안 들어진다, 발가락이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소변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워서 지내는 경우에 내가 원래 소변이나 뭐 대변이 조금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잘 보던 대변 소변이 뭐랄까 감각이 떨어져서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제 이럴 경우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게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졌다 안 심해졌다, 감각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안 빠졌다를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드릴 때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통증이 많이 심하냐 안 심하냐를 가지고 주로 저는 이제 말이 권하거든요. 통증이 일상생활에 안 된다, 뭐 잠을 설칠 정도의 통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전문의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아마 치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흔한 말로 째서 이제 크게 벌리고, 뭐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서 나사 막는 수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신 마취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큰 수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 70대, 80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뭐 한두 가지 지병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스텐트, 심장에 스텐트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최소로 작게 하는 시술이 뭘까를 고민을 항상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했도 했고, 또 뭐 조금 째서 하는 방법도 생각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내시경 감압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시경 감압술이라는 거는 이제 절개도 한 1cm에서 1.5cm 정도 조금 째서 이제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수술 부위를 확대를 하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전신 마취는 주로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70, 80분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고혈압, 당뇨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 수술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게 들어가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뼈를 많이 깎고 인대를 많이 건드렸다 싶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부분을 건드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나 인대의 손상이 적고 출혈이 적고 수술 시간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시술하고 이제 마취 깨는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마취 깨고 그 이후부터 바로 식사하시고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환자분도 부담이 적겠지만은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치료라서 내시경 시술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시경 시술일 경우에는 시술하고 마취 깨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이제 마취 깨는 시간이 보통 5-6시간 걸리는데 5-6시간 이후에 그 복대 차고 바로 움직이고 식사도 가능하고, 입원 기간은 2-3일, 이제 시술하고 하루 정도 경과보고 환자분께서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은 퇴원합니다. 예. 물론 집에 가서 환자분께서 이제 1-2주 동안
이제 샤워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은 흔히 실밥 뽑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일주일에 열흘째 하거든요. 그러면 열흘 이후부터 이제 샤워한다든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게 되는 거죠. 물론 환자분께서 시술하고 난 뒤에 이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동안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과한 이제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은 시술하고 퇴원하고 바로 회사 복귀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고식적으로 해오던 척추 유압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나사박는 수술,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고심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젊은 의사였을 때 10년, 20년 전 현 시점이랑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째는 것도 좀 적게 째고, 척추 유압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뼈를 잘 붙이기 위한 수술인데, 그게 들어가는 수술 기구가 나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그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힌다든지 뼈를 빨리 붙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나와가지고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기간, 이제 제일 고생하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 보호대를 차는 건데, 그 보호대 차는 게 예전에는 3개월 차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보조기 차는 기간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짧아졌다. 이제 이렇게 좀 발전이 되어 있고, 근육 손상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척추 유압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많이 상쇄됐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시경을 할 것이냐, 척추 유압술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정해서 오세요. 나 무엇을 수술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정해서 오시는데, MRI라든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제일 좋은 치료가 무엇인지를 잘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되지, 무조건 안전한 수술, 작은 시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